이번에는 두 번째, 여러 가지 힘에 대해 예를 들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힘들에서 나타나는 힘의 평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탄속력과 중력이라고 써놓고요. 여기에 용수철 저울을 갖다 놨어요. 자, 용수철 저울. 이 안에는요, 용수철이 들어있고요. 바깥쪽에는요, 눈금이 있고 그 눈금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고리가 있고 추를 달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무게추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그림상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우선은 얘가 물체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밑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밑에가 바로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에서는 이 물체에게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바로 네, 중력을 작용하고 중력의 크기는 바로 중력 바로 질량과 아, 중력 가속도만큼이죠. F는 mg. 네, 제가 W라고 표시했죠. W라고 한 것은 이 물체의 무게가 mg와 같기 때문에, 즉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무게 mg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이 중력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어떤 힘이 있냐면 바로 네, 이 물체를 위쪽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누가 끌어당기고 있냐면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예, 그때 그 힘을 갖다 우리는 용수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을 다른 말로 해서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탄성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탄성력이 있어서 이 두 개의 힘이 지금 우리는 같은 상태죠. 왜냐하면 이 물체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힘이 같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갖다가 아래쪽 중력을 A라고 하고 위쪽의 탄성력을 B라고 하면 A라고 하는 힘과 벡터죠. B라고 하는 힘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어, 힘의 평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는 여기에서 탄성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우고 탄성력에서 좀 더 알아보면은요. 여기 있는 용수철 저울에 여기서 추를 하나만 달았었는데요. 하나를 더 달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눈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더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용수철 하나를 더 달아서 여기에서 질량을 3배로 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얘는 더 한 칸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질량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과의 관계, 즉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갖다가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x축에다가는 추의 개수가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뭐냐면 중력 또는 이 추의 무게가 되겠죠. 추의 무게, 그 다음에 y축에서는 x, 즉 얘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x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측정 값이 나타날까요? 추가 1개일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그때 늘어난 길이를 갖다 하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안쪽에
우리가 예상되는 값들을 갖다가 선으로 이어주면 내삽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주면 아마 두 개의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난 길이와 여기에서 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즉 무게의 힘과 또는 우리가 얘를 갖다 손으로 잡아당겨도 마찬가지죠. 힘과 예, x 늘어난 길이 상태에서는 비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예, 후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후크의 법칙. 네, 요철에 관한 후크의 법칙입니다. 음, 자, 방금 전에는요, 이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힘을 갖다가 뭐를 썼냐면, 외부에서 이 물체 용철에게 작용해준, 힘과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후크의 법칙은 정확하게는요, 탄성력에 관한 법칙이에요. 탄성력에 관한 법칙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조금 바꿔서 더 정확하게 표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수철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탄성력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용수철 자체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용수철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서 용수철에 대한 힘 하면 이거를 갖다가 용수철에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늘어난 길이를 갖다가 1x, 2x, 3x 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1m, 2m, 3m만큼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서 얘를 갖다가 1m 아니죠. 1m 너무 크죠. 1cm 늘어나는 데 필요한 힘, 즉 필요한 힘은 아까 여기에서는 뭐 중력, 질량 하나를 달았을 때였고 여기에서 그때 표시되는 용수철의 탄성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cm 늘어났을 때 여기에 눈금, 즉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가 만약에 10N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cm 늘어났을 때 여기 용수철의 눈금을 보면 예, 20N이 바로 이 용수철의 탄성력으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보면 정확히 얘를 갖다가 쿠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늘어난 길이와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의 크기는 비례하는데 그때 비례상수를 K를 쓰고 이 K를 우리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기울기를 뜻하겠죠. 자, 지금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을 비교하면서 두 힘 사이에서는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힘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또 다른 힘을 공부하기 전에 퀴즈가 있네요. 퀴즈 또 풀어봐야죠. 여러분들 출석을 위해서. 여기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피직스, 네, 물리학 책이 있네요. 물리학 책이 있는데 물리학 책이 책상에 놓여 있는지 어떤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 책은 중력을,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중력을 FG라고 해서 아래 방향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책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네, 책을 누르고 있어요. 책을 딱 덮은 상태죠. 공부 오늘 다 했다 하고 힘을 딱 덮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책상 위에 있는 물리학 책을 손으로 누르고 있다 라고 했고 수직 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수직 항력의 크기는 답은 뭐죠? 별로 어렵지 않죠? 1. 질량보다 작다. 갑자기 질량이 나왔네요. 2. 무게와 같다. 앞에서 우리가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무게를 갖고 있고 중력의 크기 그 다음에 이때 수직항력 n을 가져서 이때 수직항력 n은 mg 무게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맞나요? 여기서 맞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물리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수직항력은 물리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갑자기 왜 물리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나왔죠? 와 물리책이 지구를 잡아당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면 바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FG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물리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바로 무슨 힘이에요? 네, 오늘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반작용 힘이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그건 계산하기 되게 쉬워요. 그거는 바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체중이 만약에 70kg이다 라고 한다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70kg 곱하기 10, 700N이에요. 즉 저는 항상 지구를 700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수직항력은 이게 답일까요? 아니면 네 번째, 물리체의 무게보다 크다. 이게 답일까요? 네. 그 표에 힘 다이어그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수직항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이 떠받치는 힘이에요. 책상이 받쳐주는 힘. 그리고 여기서 힘의 평형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힘의 합성 방법을 이용을 하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평형이죠. 그러면 FG와 F라고 하는 이 물리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외부에서 사람이 손을 덮었을 때 작용하는 그 두 힘의 크기는 둘 다 아래 방향이었고요. 근데 위쪽 방향으로는 여기에 N이라고 해서 수직항력 노멀 폴스를 갖다가 썼는데요. 이 노멀 폴스는 위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두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야 이게 힘의 평형 관계가 되잖아요. 즉 수직항력은요. 항상 무게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게에다가 다른 외력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은요, 언제는 무게보다 커지기도 하고, 언제는 무게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리책을 갖다 위로 살짝 들고 있다. 근데 바닥에선 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수직항력의 크기는 작아지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 무게와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직항력의 크기는 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직항력, 책상면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책상면을 누르는 힘이 얼마인지 그 총 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